속도와 가속도. 첫 번째 연습 문제는 점 P의 위치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P가 출발한 후 여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방향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방향. 여기서 이 방향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속도가 양수인가 속도가 음수인가, 요게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고요.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물건을 위로 던지는 경우에는 이건 위, 이거는 아래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바꾸던, 아니면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바꾸던, 속도로 따지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던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 방향. 일단 운동 방향에서 방향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라? 속도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수에서 갑자기 음수가 되겠어요? 또는 음수에서 갑자기 양수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통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속도를 0이라고 하면 만들어져요. 속도가 0. 양수에서 0 됐다가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음수에서 0 됐다 양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 경우에는 0은 됐지만 방향은 양수에서 양수죠. 극값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경우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요 경우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요 세 개 중에서 얘는 사실은 0은 됐지만 운동 방향을 바꾼 건 아니겠죠. 플러스에서 플러스니까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간 거죠. 앞으로. 근데 요 경우나 요 경우는 정확하게 운동 방향을 바꾼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런 다항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대체로 속도는 0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무엇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 극값을 구하는 과정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근은 해가 안 된다. 중근은 극값이 아니다. 라는 내용. 요게 아마 중근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속도를 구해요. 미분을 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이거 0이라고 해요. 일단은 극값 구하듯이 3으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라서 요거는 t 마이너스 3과 t 플러스 1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되는 건데, 그 전에 함수를 다룰 때는 음수라고 해서 특별히 안 될 건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 시간이거든. 시각을 t라고 한 거거든요. t가 음수라는 얘기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조건으로 t라고 하는 시각을 지금 t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속도, 가속도에서는 기본적으로 t가 숨어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문제가 풀려요. 기본적으로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숨어 있다. t는 음수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죠. 보통의 변수라면 음수 당연히 되는 건데, t라는 변수, 시간을 나타내는 t라는 변수는 무조건 음수는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0보다 크다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P가 출발한 후 t가 3이었을 때 그때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가속도는 6t-6이 되는 거고, t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3, 6, 18, 12. 그래서 12가 되겠네요. 가속도는 12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가볼게요. 두 점 PQ 사이에 PQ에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고 얘가 따로 움직이는 거야. P라는 점은 따로 움직이는 거고 Q라는 점은 따로 움직여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방향은 무조건 속도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P의 속도를 VP라고 쓰고요. Q의 속도를 VQ라고 할게요. VP하고 VQ가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야. 그럼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그랬을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는 뭐 VP가 마이너스야. 근데 VQ가 플러스야.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죠.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든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묶어서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게 이겁니다. VP 곱하기 VQ가 음수라고 하는 거죠. 되겠죠? VP 곱하기 VQ가 음수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곱해서 음수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냐? 얘가 끽해봐야 보통 이렇게 2차 부등, 이거 2차식이잖아? 1차식 곱해봐야 2차 부등식이 돼요. 또는 더 높은 고차 부등식이 돼도 상관없어요. 보통은 뭐 완전제곱식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만 잘하면 대체로 해결이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각각의 속도를 구했을 때 속도의 곱이 음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또는 뭐 풀어서 치자면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 이거를 이렇게 VP가 음수, VQ가 양수, 또는 VP가 양수, 그 다음에 VQ는 음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립부등식 또는 이렇게 연립부등식 이렇게 따로따로 풀어줘도 되기는 돼요. 우리는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VP를 구하면 2t-2가 되겠죠. 2t-2. 그래서 2로 묶어내면 t-1이 될 거고요. 이게 VP입니다. 자, VQ도 구해볼게요. VQ는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4t-12가 되는 거죠. 이건 4로 묶어내면 4t-3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라고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둘이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2하고 4는 약분시켜도 되죠. 0이니까 1, 3 되는 거니까 t가 1에서 3 사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t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 값의 범위는 1부터 3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운동 방향, 실제로 뭐 속도나 가속도를 구하는 것 자체는 예전에도 했었죠. 미분해서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운동 방향, 뭐랑 관련돼 있다? 속도랑 관련돼 있다. 속도가 양수인 거 또는 속도가 음수인 거, 이게 바로 운동 방향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